남편은 농장을 크게 운영하여 늘 바쁩니다. 동네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은 부지런한 남편 덕분에 나는 일도 안 하고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며 넉넉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아서 그런지 너는 진짜 이 동네에서 팔자 제일 좋다라며 늘 이야기합니다.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. 남편은 지독한 구두쇠입니다.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한 달에 고작 5만 원 쓰는 것도 벌벌 떨고 머리 커트는 1년에 2번밖에 안 하는데 한 번 가면 짧게 자르고 옵니다. 옷은 3벌로 돌려 입기를 하고 식료품을 살 때도 같은 품목이면 무조건 싼 것을 골라야 하며 생활비는 날짜가 되어도 안 줘서 달라고 재촉을 해야 줍니다. 내가 외출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고 돌아오는 시간은 정확해야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전화로 왜 안 오냐고 소리를 지릅니다. 그 기분을 풀어주려면 난 늘 농장에 가서 종일 일을 해줘야 했습니다. 돈을 좋아하니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쓴소리를 하다가 돈 되는 농장 일을 하면 그제서야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지니 눈치가 보여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. 돈 아깝다. 그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입니다.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난 늘 귀를 열고 현관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. 이 사람이 오늘 기분이 어떤지 살피기 위해서입니다. 현관 들어오면서 신발을 여기저기 벗어 던지면서 쿵쾅거리면 그날은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. 심기가 불편할 때면 그 화가 나와 아이들에게 불똥이 튀어 화풀이를 하기 때문입니다. 현관 앞이 시끄러울 때면 먼저 아이들을 방으로 다 피신시킵니다. 그리고 나는 남편의 기분을 살피며 종처럼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. 남편 기분이 풀릴 때까지. 겉으로 보면 검소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인색함은 가족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. 아이들 간식값에도 생활비에도 심지어 아내인 나에게도 늘 인색했고 농장이 커지고 수입이 늘어도 우리 가족의 삶은 늘 팍팍했습니다. 돈은 있었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계비 이외에 그 돈은 결코 쓰이지 않았습니다. 나는 세 아이를 키우며 시아버지를 모셨고 시아버님께서 췌장암을 얻어 돌아가시기 전 췌장암 병수발까지 해야 했습니다. 세 아이들 챙기랴 시아버님 병수발로 병원 왔다 갔다 하랴.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살았습니다. 우리가 맞이는 아니었지만 큰 아주버님께서 해외에 나가 살고 계셨기 때문에 집안의 제사와 행사, 가족 모임도 전부 내 몫이었습니다. 남편은 땀을 흘리며 늘 바쁘게 일했으니 제가 아프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. 외식? 우리 집엔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. 아무리 아이들이 졸라도 어린이날도 명절 후에 손님 치르느라 너무 피곤해도 그리고 기념일에도 남편은 늘 한마디로 잘났습니다. 집에서 밥해 먹으면 되지 밖에 나가 돈 낭비할 필요가 뭐 있어. 아이들도 그런 무섭고 돈 밖에 모르는 아버지한테 주눅 들어 있었고 용돈 달라는 소리는 못해서 늘 나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. 아이들은 주말에 당연히 농장에서 일을 해야 했고 하물며 시험 기간에도 불러내어 일을 시켰습니다. 큰 아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니 주말에 오는 날을 맞춰 해야 할 일을 계획해 놓으니 아들은 가방만 내려놓고 바로 농장으로 일하러 나가야 했습니다. 남편에게 가족은 일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고 가족의 추억은 늘 집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. 그렇게 통장에 돈이 쌓여갈 때마다 남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. 이만큼 모았다.
남편이 통장을 펼쳐보며 흐뭇해하는 모습은 내겐 기쁨이 아니라 차가운 절망이었습니다. 그 땀 방울은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겐 그저 통장에 돈을 쌓아두기 위한 집착일 뿐이었습니다. 그 웃음은 가족을 위한 것도 미래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. 그저 돈이 쌓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희열이었을 뿐. 그러던 어느 날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심하지 않아 동네 병원을 다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져 큰 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.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. 농장이 바쁘고 남편 눈치가 보여 미루고 미루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. 그 사이 통증이 심해졌고 다시 큰 병원 내과를 갔습니다. 정기 건강검진으로 대장 검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정말 거기가 아플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내 나이 47에 나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. 급성으로 온 것 같습니다. 간과 대장에서 암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. 생존 확률은 5%입니다. 의사 선생님의 머뭇거리는 말에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.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내 가슴을 짓누르는 판결문 같았습니다. 처음에는 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고 가슴은 무너져 내렸으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. 머릿속엔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. 막내의 장난스러운 웃음, 둘째 아이의 어설픈 요리 솜씨, 먼 곳에서 전화로만 들리는 큰 아이의 낮은 목소리,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너무 소중해졌습니다. 간암과 대장암 생존 확률 5%. 의사 선생님은 보호자하고 같이 오라고 했지만 남편은 농장 일이 바쁘다며 그럼 밥은? 죽으면 묻어는 줄게 라는 말만 했을 뿐이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농장 일만 신경 쓰고 돈 들어가는 것에 눈살을 찌푸리더니 보험금 얼마 나오는지 확인만 했습니다. 나는 나의 보호자로 큰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. 상담을 하고 수술날을 잡았습니다. 수술을 하고 내 옆을 지켜준 것도 내 아이였고 내 손을 잡아준 것도 아이들이었습니다. 10살밖에 안 된 막내가 내 손을 꼭 붙잡고 엄마, 괜찮아, 내가 옆에 있어줄게 라고 말했을 때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항암으로 머리카락이 빠져나가고 온몸이 고통으로 무너질 때도 남편의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은 농장과 돈만을 움켜쥐고 사는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였던 것입니다.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. 이 사람하고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.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고 나는 더 이상 이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남은 산만큼은 내 몫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. 수술을 하고 퇴원하는 동안 남편은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. 수술 후 요양원 일정이 맞지 않아 며칠을 집에서 쉬다가 요양원 들어가야 해서 집으로 돌아온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. 그런데 남편은 그런 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그는 시누이들을 불러 집 거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시끌시끌한 거실 가득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낄낄거리는 소리는 내 방 문틈으로 흘러들어 칼처럼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. 나는 수술 자국에 통증을 안고 누워 있었는데 그들은 술을 마시고 농담을 하고 마치 잔치를 하듯 떠들어댔습니다. 남편은 내 방에 들어와 보지도 않았고 거실에서 웃으며 잔을 기울였습니다. 누님, 이번에 농장 수익이 꽤 괜찮아. 그의 목소리는 즐거웠고 나는 침대 위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.
그때 나는 완벽히 깨달았습니다. 이 집에서 나를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. 너무나 처참한 나의 상황이었지만 생각이 또렷해졌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고. 살 확률 5%라도 남은 인생만큼은 내 몫으로 살겠다고. 구름이 걷히고 나니 비로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나의 위치. 내가 병과 싸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의 나에 대한 마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처참했지만 살아야 했습니다. 내가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건강해져야 했습니다.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찮게 취급하는 내 남편으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나야 했습니다. 항암의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. 살아야겠다. 꺼져가는 몸을 끌고 산에 올랐습니다. 쓰러져서 무릎이 까져도 숨차고 힘들어도 기어이 기어서라도 올라갔습니다. 그 산은 내 다짐의 장이자 내 결심의 증인이었습니다. 그리고 나는 조용히 이혼을 준비했습니다. 남편이 평생 움켜쥐고 있던 돈, 내가 감당해온 희생과 고통, 아이들과 함께 쌓아온 기록, 모두 증거가 되었습니다. 남편은 비웃었습니다.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몸으로.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.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에게는 무서울 게 없다는 것을. 재판은 길었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. 결혼 20여 년 동안 같이 일군 농장의 절반은 내 몫이 되었습니다. 남편은 결국 평생 움켜쥐고 놓지 않던 돈과 땅을 나눠야 했습니다. 나는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와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. 이제는 내가 번 돈으로 아이들과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며 사진도 남깁니다. 남편은 통장 잔고만 보며 웃던 그 자리에 나는 아이들과 함께 쌓은 추억을 채워 넣었습니다. 죽음의 문턱 같던 암은 내게 오히려 다시 태어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. 남편에게는 심판, 나에게는 해방이었습니다.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히 나 자신으로서. 그리고 오늘도 나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.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